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일체도의 부피. 도쿄한테도 얘기했는데 군대 가서 2달 만에 그 군대 그 체육대회 퀴즈대회 나와가지고 1등 해가지고 휴가 나왔잖아. 6박 7일. 오, 무슨 문제 나왔죠? 뭐 여러 문제 나왔지. 맨 마지막에 나온 문제가 국사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그래갖고 나 마셔갖고 선생님 군대 100일도 안 돼서 휴가를 받으니까 이제 술렁술렁했어. 100일도 안 된 이 신병한테 휴가를 줘도 되느냐. 근데 이제 나를 잘 봤던 그 대회를 주관했던 그 대장이 내가 책임질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래갖고 100일도 안 돼가지고 6박 7일 휴가 나온 사람이 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신병 휴가도 받기 전에 그래서 그 운이 좋아가지고 1등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역사 문제였는데 그 답이 혼일 강도였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내가 역사 공부를 한 게 그게 도움이 될 줄 몰랐지. 자 보겠습니다. 역사 공부를 한 게 그렇게 도움이 될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만은 그렇지. 자 내가 그 부대 가서 많이 바꿨어. 뭔가 사람을 많이 했어. 파괴도 제일 많이 나가고.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워드로 잘 쳐가지고 파괴 많이 나갔거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부피입니다. 자 부피. 자 우리가 넓이는 잘 들어가. 넓이는 일반적으로 길이 합인 거야. 길이를 다 더하면 넓이가 됐던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었을 때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구했냐면 A와 B 사이에 있는 이 성분의 길이를 다 더한 거야. 그래서 넓이는 이 길이의 합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 부피는 뭐의 합이라고 보냐면 넓이의 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피를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길이의 합을 구하시고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된다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넛처럼 생긴 거 있지?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도넛같이 생긴 놈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걸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이 도넛을 탁탁탁탁 잘라낸다면 요런 단면이 생기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기 단면이. 그럼 이런 단면의 면적을 싹 다 더하면 부피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게 이 그림이 얘기하고 있는 바거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사람이 입체 도형의 부피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구간에서 뭐를 구하겠다고? 생기는 단면의 넓이 합을 구하겠다고. 예를 들면 얘도 마찬가지지. 지금 이 도넛 같은 거 있지? 도넛 같은 거. 이 도넛 같은 거에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 부피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A에서부터 B까지 생긴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한다면 A에서 B까지 날카로운 칼로 다 잘라내. 그럼 생기는 단면 있잖아. 그 단면을 X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A에서 B까지 뭘 구하겠다? 단면들의 넓이의 합을 다 구하겠다. 얘가 부피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 개념은 그거야. 자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좋겠지. 자 좋아하는 거 빗살무늬 독이지 맞지? 빗살무늬 독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지. 자, 물의 높이가 8cm가 됐었을 때 이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 물의 높이가 8cm가 됐었지. 그때 이 생긴 요 안에 물 채워져 있는 얘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기로 했을까? 0cm부터 8cm까지 그때 각각 그 cm마다 생기는 단면의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단면의 넓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 단면들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야. 단면들의 넓이를 다 구하겠다는 거지. 다시 한번 어떻게 구하겠다? 0cm부터 8cm까지 생기는 이 단면들의 넓이를 싹 다 더하겠다. 자, 그럼 어떻게 더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이 밑에서부터 xcm가 되었을 때 그때 이 단면의 넓이부터 구해보자 이 말이지. 밑에서부터 x가 되었을 때 이 단면의 넓이부터 구해보자 하는 거지. 자, 그거는 이제 보자. 여기 있네.
밑면의 높이가 물의 높이가 xcm가 되었을 때 밑면의 넓이를 이 사람은 미리 줘놨지. 뭐라고 줬어? 3루트 x.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밑면 여기서부터 높이가 1cm가 되면 넓이는 루트 3. 밑면에서부터 높이가 2cm가 되면 넓이는 3루트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어? 자, 그래서 밑면으로부터 물의 높이가 높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를 sx라고 한다면 sx는 이 문제는 줬지? 3루트 x가 되는 거야. 따라서 밑면으로부터 물의 높이가 8cm였을 때 이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는 0cm부터 8cm까지 여기에 다 대입한 값이 합이 되겠지. 맞잖아. 0cm부터 8cm까지 여기에 다 대입한 값이 합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0cm부터 8cm까지 다 더해라는 요 말이니까. 자, 그러면 3루트 x를 적분을 하면 얼마지? 3 곱하기 x의 2분의 1 생기잖아. 얘를 적분을 하면 얘가 플러스 1이 되면서 이번에 3분의 2. 그러면 얘는 2의 x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뭐만 대입하면 되지? 0을 대입하면 0인 거니까 8만 대입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다 8을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2의 아니지 2 곱하기 8의 2분의 3승인데 8이 2의 3승이니까 2 곱하기 2의 3승 곱하기 2분의 3. 왜 이렇게 지저분해? 2 곱하기 2의 2분의 9승 이렇게 되겠네. 이까지 치면은 얘가 2의 2분의 11인데 그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러면 핵심이 뭐다?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넓이의 합으로 구한다. 알겠어? 그 말이야. 자, 그럼 봐봐. 하나 더 해보자고. 까다로우니까. 자, 지금은 부피에 대한 걸 줬잖아. 자, 뿅. 면을 더했는데 부피가 안 돼요. 면을 다 더하면 부피가 되지. 길이를 다 더하면 면적이 되는 거죠.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호떡 팔잖아. 호떡을 수십 점 쭉 깔면 이 정도의 부피가 되지 않아? 그런 거예요. 맞잖아. 호떡이야 물론 이 공간이 좀 뚱뚱하게 나는데 아주 얇은 면들을 싹 다 더하게 되면 그게 부피를 이루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피는 넓이의 합으로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호떡 있구나. 자, 이거 봐봐. 얘는 뭐라 얘기했냐면 지금 자연스럽게 물의 높이가 x였을 때 이 수면의 넓이 있지. 안 좋네 얘는. 우리는 항상 뭘 구해야 한다고 했어? x. 그렇지. 지금 같은 기준에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x가 됐었을 때 이 단면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아까는 면적을 벌어줬는데 지금은 안 줬어. 지금은 우리가 직접 구해야 돼. 왜냐하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x 제곱 플러스인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야. 고등학교 정규과정을 밟은 학생이라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x 제곱 플러스이면 이거의 넓이라는 게 두 번 곱한 거니까 결국은 넓이는 뭐가 되냐면 3x 제곱 플러스 2가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수면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x 제곱 플러스 2인 정사각형이므로 넓이를 sx라고 한다면 넓이는 얘를 두 번 곱한 거니까 3x 제곱. 도기가 웬일로 집중을 하고 있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피 이 사람 몇 cm? 높이가 10cm인 그릇에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 0cm부터 10cm까지 이 단면의 넓이 합을 싹 다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0부터 10까지 3x 제곱 플러스 2 요 dx가 되겠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러면은 x 3승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10만 대입하면 되겠지? 10을 대입하게 되면 1020 아니 다 1020이 되겠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본 가닥을 잡았지? 오케이. 왜 이래? 왜 이래? 호떡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선생님 호떡을 옛날에는 잘 안 사 먹었습니다. 붕어빵 다시 하는 그래 붕어빵 시기가 됐지. 호떡이 맛이 없어서 안 사 먹는 게 아니라
그 어릴 때 우리 옆집에 호떡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맨날 밤 저녁 8시 9시만 되면 호떡 남았다고 맨날 매일매일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호떡은 기다리면 저녁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참 사 먹기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우리 동네 호떡하는 회사 굉장히 얇은 여기 때? 딴데 뭐지 있는데 그 붕어빵 하나 굉장히 얇은데 우리 동네 앞에는 누가 그 붕어빵 신고해가지고 아줌마가 장사를 못하더라. 잘 있었는데 아니 그게 자릿세 뭐 안 나고 아파트 뭐 그 앞에서 막 한다고 아파트 내에 그 횡단보도 쪽 안쪽에 아파트 영역에 들어와 있으니까 요즘 유도리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아줌마가 맛있는 거 그뭐 각박하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니니까 공도잖아 공도. 원래는 알지 불법 도주상들 싹 다 단속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지. 나중에 친구 없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뭘 얘기냐면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지금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cm일 때 수면의 넓이가 12t4x. 지금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처럼 비싼 물이 토기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는지 뭐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는데 핵심이 뭐야? 어떤 도형인지는 모르겠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xcm가 되었을 때 그때 단면이 뭐라고? 이거라는 거지. 그랬다면 물의 높이가 4cm일 때 물의 높이를 구하라. 그러면 똑같이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얘가 단면이니까 각 cm마다 단면이 되는 거니까 얘는 12의 루트 4x 플러스 9의 dx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시면 보자. 계산하시면 196입니다. 자, 196이 나오는 거고, 자 이거 한번 볼게. 우리가 정적분을 하면 초등학교 때 다르게 증명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는데 저번에 뭘 증명했었어? 우리가 뭐의 부피 넓이인가? 뭐의 부피를 증명하지 않았나? 뭘 증명? 구분구조법을 먼저 증명했더라. 뭐의 공식은 3분의 뭐지? 그 원뿔의 부피인가? 자. 그치? 자, 정척분을 이용해서 넓이가 S,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자, 사각뿔이라고 한다면 사각뿔은 어떻게 생긴 거야? 밑면이, 그렇지. 밑면이 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위가 삼각형이 되어 있는 거지. 너희들 이집트에서 그 박물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 다 보려면 70며칠 걸린다더라고. 네. 이집트의 박물관을 오픈을 했는지 아니면은 할 예정인데 그거 다 보려면 71일이 걸린단다. 기다려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전시장도 크고 보여줄 게 많단다. 한번 가긴 가봐야 되는데 71일 동안 어떻게 다 볼 수 있지? 이집트니까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있겠니? 궁금하긴 하다. 차로 이동해야 돼. 몰라. 춤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가보긴 하는데 선생님이 루브르 박물관 가봤고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가봤고 영국에 뭐 박물관이지? 영국에 무슨 박물관 하나 있지? 영국 박물관이고 프랑스에 루브르 박물관 가봤고 박물관 두 개 가봤고 미국에 무슨 박물관이었냐? 그 미국에 박물관 하나 있어. 그 큰 거 대빵 큰 거 거기 이렇게 세 군데를 가봤는데 가봐라. 볼 게 되게 많긴 많더라. 영국의 박물관. 영국에 무슨 박물관 하나 있었는데 유명한 거 뭐지? 얘기 기억 안 난다. 하여튼 거기도 가봤습니다. 제일 선생님이 열받았던 게 모나리자 보고 정말인지 요만해. 실제 크기가 나는 대빵 큰 줄 알았거든. 큰 줄 알았는데 실제 크기 요만해. 요만한 거야 이거. 이게 모나리자야. 여기 요만큼 그려져 있어. 멀리서 봤잖아. 저기 모나리자야. 나는 굉장히 크고 이렇게 막 있을 줄 알았더니 이 딱딱이 거더라고. 장난치는 거. 거의 못 들어가긴 하죠. 앞에 이렇게 뭐 근처 못하게. 그 다음에 너희들 이거 알지? 천지창조 이거 있지? 천지창조도 그거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죠. 크게 보이잖아. 뚝 쳐다봤는데 장난해?
되게 작아. 그거 원래 그거잖아요. 그 방금 정식 쫙 해놓은 게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 근데 뭐 사실 방법은 궁전이잖아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사건이 이건데 자 요거 민열비 얼마라고? S 그 다음에 높이가 H 이 사각형의 높이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뭐 이게 가만있어 봐봐. 아 닮음을 쓰라는 거구나. 닮음을 써서 뭐 이렇게 하라는 건데 차라리 이건 놔두고 실제 문제를 푸는 게 낫겠다 싶긴 한데 근데 결국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는 알지? 공식으로 나와서 뭐지 이거? 네. 3분의 3분의 1? SH. 1SH? 이거지 이거야 이거라고 이거 지금 증명하라는 건데 나한테 뭐 테스트 이건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놔. 이건 시스티나 이런 데서 나오시는 거. 시스티가 뭐야? 시스티나 성능. 거기 어디지? 거기가 천지창조인데. 그럴 거야. 가긴 갔어. 그 이탈리아도 봤는데 그거 있지 거짓말하면 그 손 한다고 그 줄 쫙 서 있거든. 우리도 쫙 줄 서갖고 솔직히 떨리는 마음으로 손목 잡고 그냥 싶어갖고 손 푹 쥐고 넘어갔어. 별거 없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행 많이 다니셨네요. 여행 많이 다녔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들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27박 28일로 유럽 여행 갔다 왔었는데 나중에 쟤네들 데리고 한번 가야지. 자 조금 중요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지. 지금은 요즘 몇 시입니다 이거. 월드컵 때 갔다 왔으니까 2002 월드컵 때 2002 월드컵 때 갔다 왔으니까 그때 많이 달랐지? 그렇지. 자 그때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한국 잘 몰랐지. 자세히 말해보지 못했어. 지금이야 많이 알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해석을 잘해야 돼. 자 이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은 자 0과 1을 근으로 하는 이 참수인데 이 사람이 이거와 x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 그럼 말이 이해가 되겠니? 이 곡선과 x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 입체 도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친구 봐봐. 얘가 밑면이야. 그러면 위에 뭔가 입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얘를 밑면으로 한대. 그럼 입체가 이렇게 뭐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지. 근데 뭐라 얘기했어? 이걸 x축에 이 x축이지 이 수직으로 탕 잘라보면 그 단면이 뭐라고? 모두 반원이래. 그러니까 요걸 비밀이라는 입체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걸 x축에 수직으로 탕 자르면 단면이 원이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입체 구조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기울여 볼게. 이렇게 기울여서 요걸 x축이라고 요걸 1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생겼으면 요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빵? 무슨 빵처럼 생긴 거야 이게? 바게트. 그 소금빵. 요즘 유명한 소금빵. 이렇게 생긴 거지. 소금빵 생기는구나. 소금빵처럼. 그럼 이걸 뭘 구하냐면 소금빵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알았어.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약속했지.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넓이의 합으로. 그러면 일단 이 여기서부터 xcm가 되었을 때 이거의 단면의 넓이부터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 x였었을 때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반원의 반지름이 필요하지. 그러면 요거의 길이는 뭘로 고정되어 있냐면 요거의 길이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지. 그러면 이게 이거의 반이
반지름이지. 그렇지.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이 반이 반지름 2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반지름. 따라서 이거를 제곱을 하면 원이 되고 그걸 2분의 1을 해야 반원이 되는 거지? 그치? 파이하지 안 맞아. 파이 붙여주고 됐어. 그러면 이제 단면에 넓이가 구해진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인테그랄 0부터 얼마까지? 1까지 얘를 적분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분을 계산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4승이지. 4승이니까 이거 전개를 하면 계산을 좀 때려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인테그랄 8분의 파이 정리하시면 8분의 파이 x 4승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x제곱 d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나 나오냐면 240분의 파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일단 얘가 입체에 그러니까 이게 xcm 기존으로부터 xcm가 되었을 때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소금빵이야, 소금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경우에서는 컴퓨터가 다 입체 이렇게 생각하고 늘 3D지. 다 그걸 다 구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의 기초는 뭐다? 수학이다. 기술도 수학이 맞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과학의 기초는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학은 떨어질 수가 없지. 됐습니다. 과학은 식으로 표현하는 수학 아니에요. 일단 현상을 수학적인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맞아. 현상이 있으면 그걸 수학으로 표현하는 거지. 맞아. 현상을 발견. 그렇지. 맞아. 현상 발견하고 그걸 수식화시키는 게 수학이지, 그지? 맞아. F는 MA를 만들어낸 것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걸 만들어낸 게 이제 수식이니까. 원리를 설명하는 게 과학을 수식으로 표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따지자면 과학이 원점이긴 하지. 어느 생각부터 영역이 달라져가지고 과학자랑 수학자랑 같은 영역이 분리되기 시작했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 과학자랑 수학자랑 같았잖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존재라는 거. 그렇지.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아들은 평범했다고 보지? 누구 이 아인슈타인 부인의 동의, 가족들의 동의를 넣고 뇌를 분석해봤잖아. 별다른 못 들어가더라고. 특별한 있는지 알았는데 별다른 못 들어가더라고. 자, 진행이 그지. 자, 요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 내가 이 문제를 왜 기억하냐면 고등학교 때 내가 이거 애를 좀 먹었거든. 그러니까 신기한 게 내가 애를 먹었으면 너희들도 좀 애를 먹을 거라는 생각하에서 내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그지? 자,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자, 봐봐. 이게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 원기둥이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상상을 하면 되잖아. 칼 같은 걸로 이게 케이크라고 할까? 원기둥이 뭐가? 케이크 좋다. 이거 원기둥 케이크인데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요 치면에 몇 도가 되도록 60도가 되도록 탁 잘라내. 그치 잘라내. 탁 잘라내고 얘를 버려. 땀 많이 먹어요. 그렇지, 땀 맞지, 그지? 그러니까 케이크 있으면 너 집중력 조금 무산된다. 조금만 더 해라. 그래서 케이크를 이렇게 팍 잘라내서 이 부분을 버려. 그럼 요거만 남을 거 아니야? 요거에 비트를 구할 생각이야. 이해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자, 핵심은 반드시 밑에 원에 지름을 관통해야 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와 있잖아. 이 원기둥을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밑면의 중심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걸 자를 때 밑면의 중심을 지나면 반드시 그 자른 단면이 이 밑에 원의 지름이 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잘라라. 맞잖아. 그지?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요것만 남았지? 요거에 뭘 구하라고? 부피를 구하라고. 자, 그러면 특징은 남아있는 이 부분은 좌우 대칭의 구조를 띠고 있지? 좌우 대칭의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 기준으로 해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하고 저쪽 뒤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굳이 두 개를 다 구하지 말고 반만 구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얘는 반만. 내가 방금 색칠한 요 부분 있지. 요것만 거기서 비교하는 게 낫다 이 말이지.
자, 그럼 해보자고. 자, 부피를 구할 때 핵심이 뭐라고? 단면이 중요하다고 했었지, 단면. 근데 내 마음대로 있잖아. 이거를, 쌤, 이렇게 저렇게. 문제는 내가 자른 단면이 넓이를 구하는 게 쉬워야 돼. 그러니까 성우가 열받는다고. 나 이렇게 자를게. 상관없어. 문제는 부피를 구할 수 있냐,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 자른다? 얘를 위에서 밑에 있는 요거랑 수직이로 평행하게 확 잘라내면, 즉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야.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왜 잘랐냐면, 이렇게 자른 단면이 바로 뭐기 때문에, 자른 단면이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른 거야. 자른 단면이 넓이가 구하기 쉬워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지? 자, 오케이. 그럼 됐어. 자, 보자. 그럼 다 했다. 보자. 이제 좀 어렵지? 자, 기억내라. 마지막 단어는 앞이라서 그래. 속도와 범위는 조금 더 쉬워. 이 단어는 마지막 단어이지. 미적에서 가장 마지막 단어이라. 이거 다음에 속도 거리 남았는데. 자, 기억내라. 자, 그러면 내가 핵심 어떻게 하고 그랬어? 얘를 시점을 잡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이거에 가면 이 sx가 필요하다고.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x만큼 떨어졌을 때 지금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왜 길이가 필요하냐면 이 밑변의 길이와 이 높이가 필요하다고. 자, 그러면 요거 있지, 요 부분. 요거를 요렇게 돌리면 지금 요렇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 내가 얘를 요렇게 돌리면 요렇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그 다음에 얘는 원이고 얘는 지금 이렇게 원이 되는 상황인 거야, 그지? 맞잖아. 지금 뭐 건드렸어? 자, 그렇지. 맞지? 얘를 요렇게 돌리면 요렇게 얘를 요렇게 돌리면 요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요 하나만 맞잖아. 얘를 여기 쳐다보라고.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돌려서 쳐다보고. 이 삼각형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삼각형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우리 맞아야 한다. 요 밑에는 요거고. 요 밑에는 요거고, 그다음 요 삼각형이 요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맞다. 미안하다. 그래. 알았다. 저런 잡아라. 잘했어. 그래, 고마워. 맞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양심을 조금 전. 맞잖아.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까지는 저기 형상 X, Z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요게 여기에 해당하고 얘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지. 마인크래프트 했어요. Z축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H 떠서 떠서. 모든 수익은 Z축이. Z축. 빨리 이해. 알았어? 얘는 오케이. 됐어. 그림이 뭐 그림이 왜? 뭐? 자. 야, 그럼 저는 미래를 같이. 자, 그러면 이 원은 자연스럽게 자, 지금 보시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거든. 그치? 그러면은 이제 요게 x였을 때 요거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니까 요거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요거의 길이는 여기서 y제곱은 4-x제곱이니까 y는 루트 풀마인데 이쪽 부분이니까 요거의 길이 밑변의 길이야. 됐나요? 자, 그래서 오케이. 밑변의 길이는 바로 얘가 밑변의 길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필요하지. 높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삼각비 얘가 몇 도였냐면 얘가 60도. 그러면 탄젠트 60도를 쓰면 되겠지. 따라서 이 높이는 요거 곱하기 탄젠트 60도.
탄젠트 속도가 얼마지? 그렇지. 루트 3. 따라서 얘는 이거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3 곱하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지는 거지. 자, sx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높이가 하면 루트 3 곱하기 4 마이너스 x제곱. 드디어 된 거고. 이 넓이가 구해졌지? 자, 그럼 이제 요거 넓이가 구해졌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얼마까지? 요 끝까지. 요게 2cm니까 0부터 2까지 2분의 1 루트 3 4 마이너스 x제곱 dx가 되고 2배 해야지. 끝. 그럼 2분의 1이 절로 가 있으니까 약분해서 없어지고 약분해서 없어지고 루트 3 앞에 빼버리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성질나서 잘라버린 K 남은 부분의 부피가 되는 거지. 계산을 하시면 3분의 16이 3 나옵니다. 자 됐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 좋네. 왜? 잠 쉬었다고? 오케이. 그럼 잠시 쉬었다가 봅시다. 오케이. 좋았어. 어려워.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지막 같은데 속도와 거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뭘 공부했었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고 배웠었잖아. 우리 스파링했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맞지?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맞지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걸 명심해야 돼. 자, 그래서 보시면 시각 t에서 내가 전 p의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xt t초일 때 t를 대입했을 때 위치를 바로 주면 어렵지 않아. 예를 든다면 이렇게 주면 어렵지 않지. 예를 들어서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주면 t초일 때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면 t제곱 플러스 2t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속도를 주고 난 다음에 속도를 준 다음에 t초에서 얘의 위치가 뭐냐고 물어봤었을 때 그냥 얘를 정적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변화량이기 때문에 최초의 위치가 필요하다는 거야. 최초의 위치가 필요하다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우르기한테 우르가 얼만큼 걸어왔니? 했을 때 10km만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도대체 얘가 어디서 걸어왔는지 그래서 남은 거리가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지. 맞잖아. 그래서 마찬가지야. 그래서 봐봐. 속도를 적분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달린 거리, 즉 위치의 변화량을 더했을 뿐이지 지금 얘의 현재에서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t초에서 위치를 알고 싶으면 속도를 적분하면 그때 속도까지의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만 나오고 거기에 최초의 위치를 더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든다면 문제가 좀 있을 텐데 문제가 없나? 문제가 마땅히 없네. 여기 있네. 자,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 이 사람이 속도를 이렇게 준 거야. 속도만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준 거야? 봐봐. t가 0초. 최초의 전 p의 위치가 원점이라는 걸 명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얘가 0초일 때 여기에 있었는데 속도는 이거랑 말씀이시지. 자, 2초 때 전 p의 위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또 바보처럼 여기에 2 대입해라. 그거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이 촉대의 속도인 거지.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0초부터 2초 때까지 J의 속도를 싹 다 더해야 돼. 물론 최초의 위치가 얼마였기 때문에 0이었기 때문에 얘가 바로 t초일 때 위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속도를 척분한 거에다가 최초의 위치를 더하면 나중 위치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0입니다. 갔다가 되돌아왔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위치가 나오면 또 뭐가 나오는 거냐면 거리가 나오거든. 거리는 왜 고약하냐면 위치는 속도가 음수일 수 있지만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지.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뭐라 가르치냐면 1초부터 3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1부터 3까지 절대값 sin 파이 t dt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절대값을 붙였냐면 말했잖아. 거리는 음수가 아니잖아. 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속도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거다. 그래서 이걸 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sin 파이 t에 대한 함수에 대한 걸 좀 알아보자고. 자, 도규가 틀려줄 거야. sin 파이 t는 주기가 얼마지? 주기가 얼마지? 그렇지. 네. 틀리면 망신 나갈 뻔했다, 그죠? 주기가 자, 왜냐면 파이 t가 2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약분하시면 주기는 2가 되겠지? 불에도 나온단 말이야. 주기가 2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는데 1부터 3까지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지? 좀 거짓말처럼 음수인 구간과 양수인 구간이 있네, 그지? 그래서 1부터 3까지 그러면은 1부터 2까지는 뭘 해야 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양수가 될 것이고 2부터 3까지는 그냥 적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파이분의 4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수직선 위에는 어렵지 않는데 이제 좌표 평면이 좀 어렵고요. 좌표 평면. 좌표 평면에 대한 얘기가 보시면은 자, 앞장을 누르시면 292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좀 복잡한 게 나오지. 좀 되게 복잡한데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게 뭐 어려운 말들이 나오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만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고. 그럼 물체가 여기 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간다면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의 거리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말이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뭐라 했냐면 자, 지금 좌표 평면에 움직였었을 때는 이게 그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적분으로 구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수직선을 왔다 갔다 했었을 때는 이게 그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데 좌표 평면을 움직였었을 때는 적분을 통해서 얘의 위치를 알 수는 없어. 그러면 뭐만 할 수 있냐면 얘가 움직인 거리만 알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뭐라 나오냐면 2장 평면 위에 점이 움직인 거리라고 나오지 평면 위에 점의 위치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봐봐.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말인데 우리가 거리는 뭐의 합이라고 했어? 역의 합이지. 거리는 속역의 합이잖아. 그러면 오케이. 그 혹시 기억나니? 이거 좌표 평면에 예를 들어서 이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다.
t, t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위치가 x좌표랑 y좌표로 주어졌을 때 얘의 속도는 어떻게 구했지? 조금. 속도. 그렇지. 얘가 지금 위치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속도는 어떻게 구했냐면 얘를 미분한 거야. 미분하면 1,2t 플러스 1로 이렇게 속도를 표현을 했었지. 좌표 평면에서는 맞지? 2. 맞지? 응. 2이에요. 왜 2야? 그렇지? 2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속력이 필요해. 그럼 속력은 어떻게 구했어? 속력은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한 거 기억나? 왜냐하면 봐봐 지금 얘가 속도가 이거라는 것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려고 하고 y축 방향으로 2t 플러스 2만큼 가려고 하니까 최종적인 속도는 이 속도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속도의 크기가 바로 이거였잖아.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뭐의 합이다? 속력의 합이지? 따라서 인테그랄 0초부터 t초 때까지 위치가 얘였다면 0초부터 t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바로 이거를 접근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문자화 시켜볼게. 자, 봐. 자, 이 교과서에서는 뭐라 나오냐면, 자, 요때 이 점, t초 때 위치를 ft, gt라고 줬을 거야. 여기서는 ft, gt라고 줬을 거야. 그렇게 줬을 거야. 맞지? 자, 얘가 위치인 거야. 자, 위치. 자, t초일 때 좌표 평면의 위치를 ft, gt라고 하지. 그럼 속도를 표현할 거야. 그러면 f''t, g''t 이렇게 표현할 거고 속력을 표현해야 되겠지. 속력은 각각 속도의 제곱의 합이니까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 얘가 속력이지. 따라서 0초부터 t초 때까지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얘의 합이다. 요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좌표 평면 위에 움직이는 점의 그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그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교과서에는 뭐가 나왔느냐? 자, 그래서 그게 요게 나온 겁니다. 자, 보이시지? 자, A부터 B까지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가 바로 이렇게 된 식이 바로 그렇게 나온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걸 보고 문제를 한번 보자. 여기 있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기타를 칠 만큼 즐겁니? 그렇지, 수학은 즐거운 거지. 모르가 그거 내가 만들었다. 다 해갖고 와, 좋은 말 할 때. 자, 시각 T, 봐. 요것도 뭐라고 준 거냐면 사실은 원래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몇 초 때부터 0초부터 1초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 뭐가 필요하다? 얘는 위치인 거고 속도가 필요하다고 했었지? 속도.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6t. 얘가 속도인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하시면 속력은 루트 3t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6t 제곱. 얘가 속력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1까지. 요거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겁니다. 뭐라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루트는 제거해준다. 보통
양심 있는 놈들이니까. 그래서 이 루트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4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 자, 문제를 봅시다. 자, 볼게요. 자, 오록스 보십시오. 얘도 마찬가지 개념이지.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295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인데 네, 다 했잖아. 295. 다 했지? 나 같으면 필기를 받아줬겠다. 자, 그래서 몇 초였냐면 이거는 그래서 똑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유형이니까 이런 건 아까 좀 전에 했으니까 요거를 해보면 0초부터 2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얘가 지금 위치지. 그럼 뭐가 필요해? 얘를 각각 미분한 게 필요한 거지. 그러면 얘를 t로 미분하는 거니까 그대로 표현해주면 dt분의 dx가 필요하겠지. 자, 그럼 요거 곱의 미분법 기억하지? 앞에 거 미분하면 et, 뒤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요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 sin et 이렇게 됩니까?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시면 dt분의 dy가 될 것이고 이것도 곱의 미분법.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시면 2 코사인 2t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헬이지. 지옥문이 열린 거지.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게 ET는 뭐예요? 이거를 그치? 이거를 제곱을 하고 이거를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ET가 공통이니까 이게 이제 제곱을 하기 전에 얘를 ET를 가만히 보시면 ET를 앞으로 끄집어내시면 코사인 ET 마이너스 2 사인 ET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그 다음에 뒤쪽은 뭐냐면 뒤쪽은 역시 ET를 끄집어내시면 사인 ET 그 다음에 플러스 2 코사인 ET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되지. 제곱을 다 해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제곱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더해서 루트를 씌워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가만히 놔두고 ET 제곱들은 가만히 놔두고 앞으로 빼내면 루트가 씌워진 상태에서 2의 ET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네들을 제곱하고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전개하지 말고 가만히 째려보자고. 전개하지 말고 가만히 째려봐봐. 이거 그냥 전개해버리면 이게 눈 돌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보자고. 이거 제곱하면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나올 거 있지. 더하면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한 거랑 이게 ET지. 왜 이래 됐지? 자, 이거 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한 거 더하면 4.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요거 곱하고 2배 한 거랑 요거 곱하고 2배 해서 더하면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게 어이없게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서 인테그랄 얼마부터? 0초부터 2초까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도 사람인데 얘를 너무 복잡하게 주시면 않을 거야. 잘 봐야 되는 거. 그래서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2까지. 얘 루트 오잖아. 루트 앞으로 빼내고 제곱이었으니까 ET 이거네. 요게 답이네.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겠네. 그렇지. 그래서 루트 5에 2의 제곱 빼기 1이 답이 된다 이 말이다. 실제 당하지만 이거 너무 복잡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이런 거 연습하다 보시면 이제 보일 거야. 보여야 돼. 안 그러면 눈 돌아버린다고. 이거 어떻게 이거 일일이 다 제곱 다 전개하고 다 그렇게 할래?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보여야 되고.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 유형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좀 애를 먹었던 유형이긴 한데 처음에 선생님이 이걸 좀 이해하는데 좀 애를 먹었어. 잘 들어봐야 돼. 뭐였냐면
곡선의 길이, 타입들이 곡선의 길이야. 자, 곡선의 길인데 내가 이거 예를 먹었어. 처음 이해하는데 예를 먹었어. 보인다. 준이야. 자, 보인다고. 예. 준이 괴롭히지 마라. 준이 아까 그 유형 때문에 머리 덜 빠져 지금. 예.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또. 아, 드디어 그것도 길고 긴 힘든 미적을. 근데 이건 교과서일 뿐 실제 수능 보면 눈 돌아가겠지만 이겨내십시오. 너희 학교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있던데. 어디요? 전북에. 어이, 부산에 너희 학생 지금 한 학년에 600명인가 400명이잖아. 400명. 더 많은 학교도 있더라. 중국에 얼마 안 되지 않아요? 뭐라고 욕심 없는 거야. 보통 한 학년에 200 빼시면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저희 학교보다 많은 학교가 몇 개, 좀 있던데 부산에도. 기억이 안 난다. 해운대고도 과밀이던데. 고생 많지.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많다. 다행스럽게 인구가 감소하다가 다시 좀 늘었던데. 다행스럽게.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바람 아니에요. 인구가 1억은 돼야 강대국이 됩니다. 일본이 강대국인 이유가 거의 1억이 가깝죠. 자, 지금 5천만 좀 안 되죠? 좀만 넘지 않아요? 넘었나? 너무 아, 주세요. 그렇구나. 다행입니다. 근데 말했지,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늘지 않아. 지금 소산소사의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외국에서 여성들이 와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낳아주지 않는 이상 지금 우리나라는 성교육부터 틀려놓고 돼. 5,195만 명으로 추정된다. 5,900만이 됐다고 그랬어? 5,195만 5,100만. 알지? 그 구도가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 벌써 우리나라 인구의 10%인가? 400만이 우리나라 국적인데 그 외국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는 사람이 400만 넘어갈걸? 우리 집 다문화고 가요? 5%가 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주에는 안 보이지만 너희들 김해라든지 조금만 지나가봐. 내가 놀랬다. 김해 이런 데 가보니까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구분을 못하겠더라. 바로 차이가. 근데 있잖아 우리나라가 그 뭐지 고령화고 저출산인 거 내가 봤을 때 성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무조건 나빠라고 설명을 하니까 왜냐면 외국에서는 좀 권장을 하는 게 좀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무조건 나빠 안 하고 잘시 유교 문화니까 그렇지. 유교 보호. 유교 문화. 그러면 그 뭐지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돈 주는 거 말고 관리가 출산 장려충.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주는 사람이지 없는 사람들한테 줘. 자, 볼게요. 맞습니다. 아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짧게 얘기할게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지 않으면 사회 발전에 임하지 안 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인데, 마시아는 그냥 둘이 잘 살려고 그러나 왜 그러냐면, 내가 두 명을 키우잖아. 그러면 매 시기마다 뭔가 사야 돼. 우리 애들 옷도 맞춰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잉크죠.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일정 부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렇지.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해도 그냥 조금 맞아. 그러니까 이게 A가 태어나야 그 A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사회에 돈이 투여가 되면서 이게 회전이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 친구 말한 것처럼 결혼하고 애를 낳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사회에 지금 환원을 하지 않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가만히 보니까 진짜 막 지금 어젠가 그제도 우리 애들 옷을 정리하면서 우리 애들 작은 옷을 이거 요즘은 옷 나눠 입고 잘 안 하잖아. 그건 버려야 되거든. 그 옷도 꽤 비싸게 산 건데.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 작아져가지고 버려야 되고. 아깝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애들을 위해서 옷을 사야 되고 또 애들 뭐 필요한 것도 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아, 나는 그래도 경제활동 이바지를 하고 있다. 맞잖아. 그래서 때 되면 옷 사요. 때 되면 옷 사러 가고 어제도 그저인가 집사람이랑 우리 애들 파카 노스페이스 보러 갔거든. 좋은데. 안 샀어. 얼마 정도 하는 오, 40만 원 하던데. 노스페이스 이렇게 비싸. 눕시 이런 거. 맞아. 눕시 애들 입기는 뭐 40만 원 하거든. 그래서 히말라야 이런 거.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눕시 이런 거 아무도 안 입는 거. 좀 홀개병이 자, 마지막 예를 볼게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위치를 이렇게 표현해 줬어. 그러니까 위치가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0초부터 4초대까지의 운동거리를 알 수 있지, 움직임 거리를 알 수 있다고. 위치가 표현되어 있으면 속력압으로 움직임 거리를 구할 수 있지. 근데 봐봐. y는 x제곱 이 함수가 있는데 자 0부터 4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십시오라고 딱 나와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 그래서 맞잖아. 구하는 방식이 없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뭐를 구했어? 속력의 합이 이동거리라고 배웠잖아. 근데 이건 곡선의 길이야. 곡선의 길이랑 도대체 이동거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우리의 목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 함수를 시간 어떤 사람이 이 함수 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함수 위를 걸어가고 생각하는 거야. 즉 어떻게 걸어가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의 t초대 위치를 t, t 제곱으로 본다면 정확하게 1초 때 이 사람은 여기 있을 것이고 2초 때는 여기 있을 것이고 3초 때는 여기 있을 거라고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함수 위에 t초 때의 t, t 제곱에 이 위치를 가진다라고 보고 이제 0초부터 4초 때까지 적분을 해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겠다 이 말이지. 실제 사람이 움직인 건 아닌데 이걸 위치로 보고 얘를 구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구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 미분합니다. 미분하시면 1,2t가 되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속도고 그 다음에 속력은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4t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0부터 4초 때까지 dt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야.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봐봐. 뭐예요? 앞에 x랑 좀 t로 적겠다. 그렇지. 무조건 x를 t를 넣겠다는 거지. 그래서 봐.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문자로 볼게. 선생님도 지금 마지막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나 오늘 집에 가면 쓰러질지 모른다. 내가 지금 약이랑 내가 다 먹고 있었거든. 타이레놀, 진통제, 구론산, 녹용, 뭐 하여튼 오늘 수업하려고 다 먹었다. 시끄러워요? 자, 왜냐면 너희들은 이제 고3인 애들이고, 자, 그래서 봐봐. 어떻게 한다? 자, 요거를 t, ft라고 둔다 이 말이지. 이 곡선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t, ft.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1, f't. 얘가 속도지. 그럼 속력은 루트 1 플러스 f't의 제곱. 얘가 속력일 거고. 따라서 0부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dt. 얘가 바로 곡선의 길이가 된다. 그게 바로 이 식이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이게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기억나지?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 그랬죠.
얘는 쉽잖아. 얘는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어떤 유형인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t가 0부터 파이까지 되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고 얘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각각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운 다음에 적분하면 되지. 즉 무슨 소리야? 자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 dt분의 dx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t 로가 다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그래 sin t 플러스 t 곱하기 코사인 t.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dt분의 dy는 코사인 t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해야 되구나. 얘는 마이너스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그 다음에 사인 T 사인 t 사인 t지. 정상태로 되지. t 사인 t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거 쓸수 있고 뭐 양식은 있다 그죠? 자 얘가 요거지. 요거랑 요거. 그러면은 이걸 각각 제곱을 해서 제곱을 하면 t제곱 플러스 코사인 t의 제곱 플러스 t제곱 사인 t제곱. 그러면 이건 t제곱을 빼내면 얘와 얘를 더하면 1이니까 오 땡큐. 얼마부터 얼마까지?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dt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지? 자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답한 결과가 얼마죠? 답을 하면은요 뿅 2분의 8 제곱이 되는군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아까 설명했던 그거지. 자 봐. 얘는 전혀 t라는 표시, 시간에 대한 표시가 없잖아 그지? 시간에 표시가 없지? 그지? 자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얘는 어떻게 생겨먹어 넘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T 00 대입하게 되면 이게 1 하면 얘 1이니 이렇게 되는 거지. 상해가 언제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생겨먹어 함수고요. 이렇게 생겨먹어 함수. 그리는 뭐안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1까지 해놓고 몇 배 하면 된다? 2배 된다. 그래프를 안다면. 자, 그럼 보자, 이제. 다 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랬어? 이건 속도가 아니잖아. 속도가 아닌데요? 맞아. 이거 어떻게 하랬어? 자, 요 위에는, 그렇지. 요 위에 있는 한 점은 어떻게 두고? t, 얘. 2분의 1, 2의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 그지? 자, 그럼 얘가 위치가 되고, 그러면 미분합니다. 들어가 버리, 뒤에 안 써도 된다. 다 돼갑니다. 자, 이거 미분하고, 1, 자, 요거 미분합시다. 요거 미분하면 2분의 1 그대로 있고, 이 t, 빼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요게, 속도가 되겠고, 자, 이거를 제곱하죠. 루트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1의 2의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의 제곱인데, 자, 당황하지 마. 어이, 흥분하지 말고. 이게 루트가 벗겨지게끔 문제가 나올 거거든. 이거 가운데 게 얼마예요? 가운데 게? 이 가운데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을 더하면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뭐랑 똑같냐면 이거 정리한 거랑 똑같잖아.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안에 완전적으로 되게끔 문제가 나온다고. 자, 따라서 얘를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근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제곱이고 4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앞쪽으로 빼시면 자, 요거를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냥 접근하셔도 되고 한 가지 물어볼게. 상효가 네. ET 플러스 E의 마이너스 T는 우함수다 기함수다? 그렇지, 우함수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2분의 1 곱하기 2에 0부터 1까지
2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다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결과가 얼마냐면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답이 되었다.